먼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반성문부터 좀 쓰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그 사법부 분위기가 이번 판결은 좀 엄하게 볼 것 같다, 뭐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저도 이 브리핑 끝난 다음에 같이 지켜보면서 첫 마디부터 제가 틀렸구나 아주 직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우인석 부장판사입니다. 우인성입니다. 그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이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추징금 1억 1천입니다.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민중기 특검이 구형한 내용은요, 징역 15년하고 벌금 20억,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견저 크게 낮은 형량입니다. 예, 먼저 종합적으로 김한나 변호사님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신기 변호사님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예단하지 않고 원래 판결을 써야 되는데 이미 심증은 봐주기로 하고 판결을 써서 이것에 맞춰서 판결을 썼다. 그리고 논리를 썼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포괄일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전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화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제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하지 못한 채 법조인의 이제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같이 다시 시작됐던 신뢰가 바닥을 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공범 고의 인정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도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우선 그 민중기 특검의 잘못된 기소 그리고 우인성 재판장의 저는 봐주기 판결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 우인성 재판장의 논리가 정말 모순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거는 뭐 평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판결문을 이건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 가면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했고요. 우인성 재판장의 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1년 8개월의 형량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 우리는 지난 3년 윤석열 시대에 김건희 V0를 우리가 다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행동했는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참 허탈감, 그리고 어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은 헌법을 바로 세우고 죄진 사람들을 올바르게 처벌하고 오히려 강자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를 헌법이 명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어제 우인성 재판장은 이진관 재판장이 그나마 조금의 희망을 쌓아놨던 부분을 완전히 산산히 저는 부셔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이게 솔직히 이게 좀 변호사라 이런 말하기 좀 슬프지만 약간 성과보수 맞춰서 이게 저는 이게 변호인들도 이게 뭔가 성과보수를 크게 받기 위한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 한 것만. 왜냐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항소심을 가면. 그런데 이런 판결을 만드는데 뭔가 진짜 사법 카르텔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없는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이거 두 개 다 무죄. 그 남은 거는 통일교로부터 이제 목걸이하고 받은 거, 뭐 인삼차가 이제 그 천수삼 그 차 받은 거, 그것만 유죄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 샤넬백도 다 유죄가 된 것도 아니고, 샤넬백도 두 개 중에 하나만. 목걸이도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그거 압수하고. 야, 뭐. 그 쟁점별로 간단하게 추려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그 김건희의 핵심 혐의 중에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거는 김건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어제는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전 국민이 법학 용어에 대해서 다들 해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기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정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인식은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좀 뭐랄까요? 가장 공분을 일으킨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또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고 또 누구나 할 거 없이 또 주식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연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명태균 씨 사건입니다. 여기 김 변호사님 도이치모터스 그거부터 할까요? 예. 그러면 우리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다들 그 건건별로 보죠. 도이치모터스에서 특검은 공동정범을 올렸는데 공동정범은 아니야. 그리고 방조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검 너네가 이건 안 올렸잖아. 그러니까 무죄 이런 건가요 논리가?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을 한 것이고요. 어제 우인성 재판장의 이 도이치 주가 조작 판결은 대한민국 이제 주가 조작하기 좋은 나라를 선언한 것과 같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김건희 씨가 쩐주고 도이치모터스 이사 명함도 달고 다니고 권오수 일당들하고 가장 범죄 패밀리로 몰려다녔고 그 안에서 수많은 그 카톡들이 다 재판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뭐 몇만 주 팔아주셈 뭐 다 1인 매매 한 것들 다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7초 매매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 통정에 관한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김건희는 미필적으로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만 있었고 공모가 없으니까는 무죄다? 그럼 김건희가 가장 큰 이익을 많이 봤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주가 조작 범행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많은 돈을 20억 그러니까 8억과 20억 그러니까 김건희 8억과 최은순 장모까지도 이익을 가져갔는데 전주가 이익을 가져간 거는 무죄고 나머지 사람들만 유죄다. 저는 이런 식의 이건 뭐 형식법 논리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김건희를 완전히 봐주기로 작정하고 이거는 판결문을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정범이라는 건 공모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도둑질할 때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낸 사람과 바깥에서 망본 사람이 사실상 니들은 공범이다. 그래서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하는 거거든요. 사실 망본 거나 가서 꺼낸 거나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방조로 안 올렸으니까 무죄야. 그럼 판사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직권으로 성명도 할 수 있고 또 요청도 할 수 있고 그게 이진관 재판장의 그 한덕수 재판에서 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인성 재판장이 그냥 봐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조로 안 올렸으니까 무죄다라는 아주 대범한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전 항소심 가서 100% 깨진다고 봅니다. 저는 공범 인식과 관련돼서 조금 법적으로 요즘 전 국민이 법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설명 한번 드리면 우리 우인식 판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판례를 대면서 공범전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블라블라 상호 이용관계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 서로 이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이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고 이게 충분히 증명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법리를 들이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 김건희 관련돼서는 앞에 모든 조건들이 잘 안 맞고 제가 최근에 정말 제가 보이스피싱 관련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몇 개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공범을 판단하고 있냐면 이게 단일 범죄가 아니잖아요. 시간과 시차를 두고 1년에 이렇게 범죄를 하나 완성시킨 포괄 일죄예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의 본봉 관계가 공범 관계에서 공모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동 가공에서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어렵긴 하네요. 네, 조금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 하여도 공범 행위에 대해서 의사 결합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꼭지가 범죄에 이용됐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외형이 형성된다면 공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요즘의 대세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더 아까 얘기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지난번 브리핑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돈을 뽑은 사람이 있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보이스피싱 이 전체 그러니까 전체 범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거나 적극적으로 해서 누군가를 사기쳐서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알바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여기 갖다 주세요. 만 일을 해요. 그리고 현금으로 그 돈을 누군가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코인으로 바꿔서 주는 일만 해요. 근데 이 일련의 범죄에 대해서 뭔가는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일반 사람인데 내 ATM기에서 왜 돈을 그러니까 수백만 원을 뽑아서 누군가에게 현금으로 갖다 줍니까? 이런 거를 하는데 1%의 수수료를 줘요. 나는 이것만으로서는 이용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범죄의 외형만 가져도 공범으로 인정해서 의율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수익의 40%를 줬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 명확하게 밝혀지죠. 아니 지금 내가 이거 갖다 주는데 계약서 쓰는 사람 있습니까? 주가 조작하는데 계약서 쓰고 주가 증거를 조작. 남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도 계약서 쓰고 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만 해도 이제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충분히 있고 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과거에 정말 이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예요. 정말 억울한 내가 변호도 제대로 못하는 피고인들에게 보호를 위해서 국가 형벌권이 막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이 법리를 갖고 강자, 그것도 대한민국의 V0였던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이 법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정말 너무나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옷 벗고 나갈 곳에서 성과보수 미리 받으셨나 이번 한 판만 인생을 걸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들었나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판결입니다. 근데 저는 딱 어제 그 판결을 보면서 거의 이거는 직위원급이다 내지는 직위원 재판장을 더 초월하는 수준의 법 왜곡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저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위원 재판장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나를 갖다가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윤석열이라는 권력자한테 특혜를 주고 그러면서 인권보호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권보호 안 합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 우인성 그 재판장의 판결을 보면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이제 일반론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범과 정범의 배후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 모든 조직 범죄에 그냥 배운 거예요. 더 악독한 거죠. 가장 악독하고 사실은. 더 세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교사범이죠, 있고 또 완전. 하나는 이거 현실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묵시적 공범이라는 논리를 특검이 썼습니다. 그 김건희 씨 배우자인 윤석열 씨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 그 삼성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디서 만났을 때 그냥 눈동자 보고서 서로 텔레파시로 해서 이거 암묵적 묵시적 공범이야 해서 공범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한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대형 권력 범죄는 훨씬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공모의 기준을. 맞습니다. 왜? 일반 범죄에서도 이렇게 처벌하는데 이 권력자 범죄들이 계약서를 쓴다고요? 증거를 남겨놓는다고요? 오히려 있는 증거도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들끼리는 딱 눈빛만 보고 딱 행동만 봐도 짰다 해서 처벌한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김건희는 왜 다른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공모라는 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의사의 합치를 어떻게 규명합니까? 결국에는 공모를 추정하는 건 그 각자의 행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말들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공모를 했구나라고 판사가 양심을 걸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긴 지금 우인성 판사의 양심이 빠져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공모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시세 조종의 인식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되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소심 가면 이 공모에 관한 이론 완전히 봐주기로 지금 판결했기 때문에 저는 역대급 정말 직위원 재판장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상회하는 전 최악의 판결을 어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공모와 더불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블랙펄과의 수익 정산 관련돼서 전체 수익금에서 수익을 받은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계좌 안에 있는 수익금으로 수익금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모가 아니다라는 예외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왜 보이스피싱 얘기를 했냐면 이해가 쉽게 하려고. 왜냐면 제가 이 돈을 ATM기에서 뽑아서 갖다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 ATM기에 뽑은 금액만큼만 확인을 하지 전체 범죄의 수익은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뒤에서 머리 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배우 거예요. 기획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에 그리고 이거야말로 약정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합의가 되면 약정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계약서를 쓰냐면 그 합의 내용이 확정지지 않고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증거로 쓰는 거지 서로 이렇게 공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내가 오늘 이거 100만 원에 살게라고 했으면 이거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통장에 있는 수익금만 배분할게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 오늘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두 분 계시니까 이게 논리가 네. 이제 판판이 이게 깨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도 보면 어처구니 없는 판결, 무죄로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맞춘 판결, 이나란 주가 조작해도 무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 이게 댓글이 엄청나게 계속 올라오네요. 주가 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말이 되냐, 뭐 욕 나온다, 뭐. 그러니까 이게 법리로도 실패했지만 국민 정서에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실패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저는 이 우인성 네. 재판장이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이분이 뭐 바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고 뭐 엉터리인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 텐데 근데 이렇게 엉뚱한 판결을 냈다는 건 전 의도적이다라고 좀 보는 네. 거고 지금 나오는 논리들 보십시오. 왜 이게 판판이 깨지냐? 범죄 행위라는 비정상 상태를 우린 지금 교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인성 재판장은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전제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지금 범죄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썼니 안 썼니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가서도 또 나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그렇죠. 아니 세상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증거를 남겨놓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우인성 재판장은 증거를 안 남겨놨으니까 오히려 무죄 증거를 남겼겠지 오히려. 네.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케이스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비정상을 우리는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 정상을 요구하면서 그 무죄야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 진짜 이분이 이런 제일 중요한 재판만 우리가 지금 우인성 재판장의 판결문을 꼼꼼히 따져보지 이분이 수많은 판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우리가 관심을 못 정말 갖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근데 했어요. 만약에 이분이 네. 이런 식으로 재판을 다 한다면요. 억울한 사람만 지금 매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있을 네. 수 있는 재판입니까? 더 이상 이게 판결을 정상적이라면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건 너무 해도 심하잖아요. 사실은 판결의 맞습니다. 정도라는 게 오류라는 게 뭐 우리가 백대현 재판장도 나름대로 법리에는 오해가 없어요. 그 법리는 다 인정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백대현 재판도 비판 받았지만, 근데 양형에 있어서 뭐 초범이니까 깎아준다. 뭐 이게 말이 돼? 이런 정도에 우리가 비판을 했지. 이 우인성 재판장이 지금 공범 법리부터 공소장 변경도 본인이 안 했고 뭐 계약서를 썼니 안 썼니 이 정상 상황을 지금 전제해 놓고서 법리 판단을 하는 것은 네.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겠다라는 이 내란을 국정농단을 지금 바로잡는 이 대형 범죄에 있어서 안 맞는 짓을 지금 하니까 지금 오류가 판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